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이른바 백현동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자,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이재명 자신을 희생제물 삼아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은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서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티끌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10여 년에 걸쳐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 조사가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떳떳하게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자신의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이재명 대표 자신을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로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 이렇게 강하게 맞섰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또 논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민주당의 분열을 유도할 것이라 하는 그런 예측은 검찰에서는 성실한 답변 기대한다고 했는데 오늘 조사에 임하시는 자신 신경 한 말씀 본인이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만 받아주고 가시죠. 오늘 조사도 사람으로 가라앉히고 훔치면 안 되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네 번째 검찰에 출석하는 셈이 됩니다. 이번 출석은 이른바 백현동 의혹 사건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일반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 하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앞서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사실은 매주 목요일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를 방송하는 시간인데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모습을 공유하기 위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옆에서 잠깐 그 박지원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지켜보셨는데요. 실장님, 저는 이재명의 모습에서 김대중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심지어 네, 간첩 혐의 보안법 위반으로 안기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탄압을 이기고 마침내 김대중은 승리했습니다. 네, 오늘 또 보도를 보면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관련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관련자 2명을 지금 자택 압수수색. 검찰은 네. 350여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도 아직도 할 게 남았는가? 저는 이재명은 승리한다. 네네. 이걸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네. 이재명 대표에게 2, 3일 전에 통화를 했어요. 아, 백현동은 뭐냐? 네. 도대체 대장동도 음. 김성태 네네. 쌍방울 회장도 난리가 날 것 같으니 아무것도 없다. 네네. 그럼 백현동은 또 뭐냐? 했더니 방금 얘기한 대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네네. 그렇지만 거기에 연구원과 함께 요구를 했대요. 네네. 그렇지만 그걸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1원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으니까 저는 당당하게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모습을 다시 확인했는데 네. 지금 검찰에 할 말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네. 들어가서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난번 세 번의 검찰 조사처럼 당신의 할 얘기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검찰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복비권을 행사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을 합니다. 그래도 뭐 밤늦게까지 하겠죠. 형식적으로 다 이제 검찰은 물죠. 네네. 그렇지만 복비권 행사하면은 답변을 안 해도 답변 안 한다고 그 수사 기록에 남기겠죠. 아, 네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항상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하면서 9월 뭐 때쯤 되면 뭐 구속영장이 날아들고 그때 가서는 뭐 민주당이 뭐 분열될 것이다, 갈등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뭐 사전에 딱 막아버리네요. 글쎄요, 그러기 네. 전에 네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에게 정치 탄압한 것을 끝마쳐라. 아, 이상 정치 탄압이 계속되면은 우리나라가 안 된다. 아,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마침내 그 탄압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해서 대통령에 취임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치보복을 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김대중, 만델라 네네. 이 그렇죠. 두 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내일이 14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잘해주기를 바랬지만은 1년 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관계를 완전히 파탄한 4대 위기를 불러온 대통령이다. 그 민주주의 속에 언론을 탄압하고 네네. 국민이 네. 후배 기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서 내일 청문회가 계속될 거고 네. 또 저렇게 야당을 탄압하면 되겠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네네. 저는 불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이런 예감을 갖습니다. 슬픕니다. 슬퍼. 네네. 어제 이제 들으셨겠지만 뭐 직접 안 들으셨어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광복절 축사 논란이 아주 심하잖아요. 광복절 축사에서 이미 저런 게 예견이 됐습니다. 아니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버리는데 이미 축적이 돼 오고 있었어요. 네네 계속 네. 자, 저도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자꾸 하셨잖아요. 네. 옛날 왕조 시대 같으면은 국상입니다. 네네. 그런데 다 자제를 했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애도를 표하고 조문을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5년 전에 제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에게 조문을 했습니다. 그게 대개 조문을 받으면은 조문을 가야 원칙인데 네네. 이제 오지 말라
자진을 해달라고 해서 협력을 했는데요.